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불 9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2쪽, 43쪽을 활용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 도전 수학이고요. 도전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기둥과 각불에서 뭐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수 이런 것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연수와 중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생활 속 준비물을 이용했네요. 자, 주어진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주어진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각기둥과 각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직접 한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42쪽 두 번째 질문에 답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파악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방금 앞에서 나온 그림에서 알 수 있죠. 고무차르기 12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막대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긴 것 몇 개인가요? 긴 것이 6개 있고 짧은 것이 12개가 있네요. 총 18개가 되겠네요. 네, 총 18개의 나무 막대가 있다. 자, 또 어떤 거 찾을 수 있었죠? 네, 주어진 재료가 이 고무차륵과 나무 막대인데 주어진 재료로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무차륵과 나무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에서 나와 있죠. 고무차륵은 꼭지점에 해당되겠고 나무 막대는 모서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고 좀 정리를 해보면 즉 꼭지점 수가 12 이하이고 꼭지점이 12개 이하이고 목소리 수가 18 이하인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직접 만들어 봐도 좋겠죠. 고무차륵과 나무 막대를 연결해서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우리가 배운 각기둥도 만들어 보고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등의 각불도 만들어 보면 되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먼저 각기둥과 각불의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꼭지점 수가 모서리 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봐서 가능한 도형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이번 단원 정리를 할 겸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기둥과 각불의 꼭지점과 모서리를 밑면의 모양에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두 개의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삼각기둥부터 뭐 팔각기둥까지 우리가 배운 여러가지 각기둥에서 밑면의 모양, 그리고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요. 또 각불에서 삼각불에서 팔각불까지 밑면의 모양,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표를 여러분들이 공책이나 책의 빈 곳에 그려서 완성해보면 여러분들이 2단원 공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겠고, 이번 도전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이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삼각형이었죠. 자, 사각형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 오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 육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 칠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칠각형. 팔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팔각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아마 육각기둥 정도까지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 기둥의 이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밑면이 몇 개죠? 그렇죠. 2개였죠. 자, 그리고 옆면의 수는 삼각기둥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3개였죠. 그래서 5개가 되었습니다. 자, 사각기둥에서 면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밑면은 역시 몇 개인가요? 그렇죠. 2개고, 옆면은 사각기둥이니까 4개죠. 그래서 면의 수는 6개가 됐습니다. 자, 오각기둥은 밑면의 수는 2개, 옆면의 수는 5개. 그래서 면의 수는 7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각기둥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꼭지점의 수를 구해볼까요? 삼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몇 개였나요? 6개였습니다. 사각기둥에서는 8개였고요. 오각기둥에서는 10개였습니다. 육각기둥에서는 12개, 칠각기둥에서는 14개, 팔각기둥에서는 16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칙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서리의 수는 삼각기둥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 수가 몇 개가 됐죠? 그렇죠. 3개가 있었고, 옆면에 또 3개가 있었고, 또 다시 옆면과 밑면, 위쪽에 있는 밑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3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9개가 되었죠. 자, 사각기둥 모서리의 수는 12개입니다. 오각기둥의 모서리 수는 15개. 육각기둥은 18개. 칠각기둥은 21개. 팔각기둥은 24개. 여러분 이번 단원 공부했으면 이것들은 앞에 교과서 그림 보면서 다시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면의 수에서는 식으로 나타내니까 규칙이 조금 쉽게 보였습니다. 밑면에 옆면의 수를 더한다. 꼭지점의 수 6개,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 9개. 이것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삼각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아래쪽에 3개, 위쪽에 3개 있었습니다.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곳에 꼭지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 3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리가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 밑면에 있는 모서리,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 그 다음에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 해서 우리가
3 곱하기 3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생각해 보면 사각형의 규칙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각형에서 규칙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육각형에서 또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각기둥별 꼭지점의 수, 모서리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각불의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불의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되겠죠. 사각불의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 역시 각불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면의 수를 봅시다. 면의 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삼각불의 모양을 봅시다. 밑면이 있었고요. 옆면이 몇 개가 있었나요? 밑면인 한 개였죠. 각불에서는 밑면이 한 개였습니다. 옆면이 세 개여서 면의 수가 총 4개가 되었죠. 사각불에서는 밑면이 역시 한 개였습니다. 옆면이 4개여서 면의 수가 5개가 되었죠. 이렇게 보면 오각형에서는 옆면이 5개이기 때문에 6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시나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각기둥과는 밑면의 수가 다르다는 것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수를 볼까요? 삼각불에서는 꼭지점이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꼭지점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옆면만 만나는 꼭지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4개가 됐었고요. 사각불에서는 꼭지점 4개 그리고 그 꼭지점 중에서 각불의 꼭지점이라 불리는 1개까지 더해서 5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수도 알 수 있었고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옆면과 삼각불에서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3개가 있었고요. 옆면끼리 만나는 모서리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이 되었고요. 사각불에서는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4개가 있었고요. 옆면끼리 만나는 모서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었죠. 오각불에는 같은 방법으로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5개, 옆면끼리 만나는 모서리가 5개여서 10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꼭지점의 수는 삼각불에서는 3개에다가 각불의 꼭지점 1개를 더해줬었고요. 사각형도 역시 4개에서 각불의 꼭지점 1개를 더해줬습니다. 모서리의 수를 생각하면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 3개만큼 옆면끼리 만나는 모서리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수 있겠죠. 역시나 곱하기 2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 1로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플러스 1로 이렇게. 다시 적을게요. 플러스 1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미리 완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들 수 있는 각기둥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삼각기둥은 고무차륵 6개, 즉 꼭지점이 6개, 막대가 9개, 즉 모서리가 9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주어진 내용으로 사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나무 막대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꼭지점이면서 고무 차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밑면을 만들어 볼게요. 밑면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만들고, 자, 선생님 밑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밑면은 두 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 하나 더 올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옆면에 모서리를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 꼭지점에 해당하는 찰흙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자, 보면 모서리가 총 몇 개인가요? 12개, 꼭지점은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각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삼각불부터 육각불까지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도 각불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무 막대와 고무 찰흙으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각불을 만들어 볼까요? 사각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불에서 밑면의 모양은 여러분 뭐였죠? 사각형이었죠? 자, 선생님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각불의 꼭지점을 선생님이 미리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선생님이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를 세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찰흙으로, 고무 찰흙으로 나무막대 이렇게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각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서리는 총 8개가 되고 꼭지점은 5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무찰흙을 꼭지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는 우리가 아까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찰흙과 막대의 수 지금 한번 답해 볼까요? 고무찰흙 꼭지점 몇 개 필요한가요? 16개 필요하겠죠. 막대는 24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이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7개네요. 꼭지점이 7개예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어떤 도형일까요?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른 각기둥과 각불을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 수를 알아야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정답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면이 7개다. 자, 우리 먼저 면이 7개인 각기둥을 한번 찾아볼까요? 면이 7개인 각기둥 찾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각기둥의 꼭지점은 몇 개가 되나요? 선생님이 하나 뛰어넘었는데 면이 7개인 각기둥은 몇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각기둥의 면은
밑면 2개에 옆면이 더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입체 도형이 각기둥이라면 면 7개는 2 플러스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각기둥은 오각기둥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각기둥의 꼭지점은 몇 개가 되나요? 1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맞지 않죠? 여기서는 7개라고 했는데 다시 10개가 되어버리죠. 아, 그래서 각기둥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은 각불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불에서 면이 6개라면 이 도형은 바로 그렇죠, 육각불이 되겠죠. 밑면 1개에 옆면이 7개가 됩니다. 꼭지점이 7개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꼭지점이 6개고 거기에 각불의 꼭지점까지 1개를 더해서 7개가 되죠. 모서리가 12개인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육각불이 되겠죠. 자, 이제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답이 될 입체 도형, 각기둥이나 각불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서 문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공책에 한 가지 만들어 보고요. 선생님도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입체 도형은 꼭지점이 10개입니다. 또한 모서리가 15개이고 면은 7개입니다. 어떤 입체 도형일까요? 자, 이 문제도 역시 공책에 풀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학 시간에는 공책에 여러분들이 내는 각기둥 또는 각불찾기 문제 하나를 적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낸 문제, 이 문제를 적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서 답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해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2단원 9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